오늘 이야기는 미국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학교폭력을 당하는 태권 소녀의 사연입니다. 한국 학생이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과 폭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성장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고등학교 교실은 학생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동양인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8살 한국 출신 박지수였습니다. 지수가 앉아 있는 책상 주변으로 럭비부 남학생 몇 명과 치어리더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같은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럭비부의 한 학생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동양 소녀, 이게 뭐야? 마늘 냄새야? 치어리더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우, 역겨운 냄새. 다른 학생은 눈꼬리를 찢어 올리는 제스처를 하며 킥킥거렸어요. 이 제스처는 찢어진 눈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동양인의 눈 모양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표현이었어요. 동양인의 눈이 작고 찢어져 보인다며 조롱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이렇게 생겨서 칠판 글씨 보여. 다른 럭비부 학생은 지수의 교과서를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안, 실수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지수가 책을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치어리더가 지수의 가방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어요.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은 지수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종차별과 괴롭힘이었어요. 교실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이들의 악의적인 언행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는 같이 웃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수는 물건들을 주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하지?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어의 벽과 혼자라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할 때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곳에서는 무력한 소수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점점 학교가 두려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기 싫었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자신 때문에 미국까지 온 상황에서 더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수 가족이 낯선 미국에 오게 된 데는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총망받는 태권도 선수였어요. 지수는 16살에 이미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주목받았습니다. 지수는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으로 딸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지수는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운동신경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본기 연습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도장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훈련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일 도장에서 보내며 겨루기와 품새를 연마했어요. 힘들었지만 태권도가 좋았습니다. 발차기가 정확히 들어갈 때의 쾌감, 상대를 제압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에 더욱 열심히 훈련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두각을 보였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태권도계에서는 박지수를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일주일 앞두고 연습하던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훈련하다 발목이 꺾였고 무릎도 좋지 않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의 실력을 되찾기는 어려웠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심해졌고 예전처럼 높이 차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의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선수 생활의 종료를 의미했어요. 그렇게 지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꿈을 접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오직 태권도 세계 재패라는 목표를 향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전조차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 후 자존감이 떨어졌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지수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던 이모가 가족의 이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이모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 조카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다쳤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미국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모의 제안을 받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결단을 내렸어요. 지수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 여기서는 태권도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가족은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집도 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태권도 도장을 개업했어요. 가족들이 광고 전단지를 돌리고 홍보했지만 도장에는 관원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사범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가 서투른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를 보면 지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지수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부상 때문에, 자신의 미래 때문에 가족이 이런 힘든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미국 학교에 입학한 지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지수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태권도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지만 언어의 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종차별이라는 시련이 박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은 첫날부터 험난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지수는 그 속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백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조롱거리였어요. 럭비부와 치어리더들은 지수를 보면 일부러 큰 소리로 조롱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무슨 도장하고 엄마는 중국집에서 접시 닦는다며? 그런 일 하려고 미국까지 왔어?
가족까지 모욕했어요. 지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영어로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지수가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나가면서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막거나 개고기 먹었어? 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지수 근처에 와서 야, 중국인들은 다 이상한 거 먹지? 라며 큰 소리로 말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교실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수업 중에 박지수의 연필을 빼앗아 던져버리거나 노트를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로 들이받으며 지나갔습니다. 길 막지 마, 짱깨 동양 소녀라며 시비를 걸곤 했어요. 박지수는 견디다 못해 담임 교사인 스펜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스펜서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학생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넘어가자. 소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지수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봐도 못 본 척하거나 애들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지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학교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너무 바빠 보였거든요. 자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수의 물건을 숨기거나 화장실에서 둘러싸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너 고자질하면 죽을 줄 알아라며 위협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종일 긴장해야 했거든요. 언제 또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점심시간에는 항상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했지만 박지수는 조용히 혼자 먹어야 했어요. 가끔 다른 동양계 학생들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표적이 될까봐 지수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동양인이라는 별명이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지수는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발표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주목받아서 또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분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지수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럭비부 학생들과 치어리더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들을 피해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럭비부의 주동자격인 학생이 박지수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치어리더들이 킥킥거리며 박지수를 둘러쌌습니다. 오늘은 뭔 냄새가 나지? 김치? 아니면 마늘? 한 치어리더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럭비부 학생이 박지수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말 안 하네. 벙어리야? 그러면서 갑자기 지수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동양인 피부는 어떤 느낌일까? 럭비부 학생이 비웃으며 박지수의 뺨을 만지려 했어요.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지수가 손을 뿌리치며 몸을 뒤로 빼자
럭비부 학생이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손을 쳐. 야, 죽고 싶어. 그 학생이 지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수가 팔을 빼려고 하자 더 세게 붙잡았어요. 가만 있어. 조그만 게 까불지 마. 다른 럭비부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왜 이래? 지수는 팔목이 아팠지만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이 박지수의 다른 쪽 팔까지 잡으며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망 못 가지. 치어리더들은 주변을 둘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어요. 마치 계획된 일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럭비부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물병을 들어 올렸어요. 말 안 들으면 물이라도 맞아볼래? 물병을 위협적으로 흔들며 지수를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진짜 때린다. 바로 그 순간 지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럭비부 학생이 물병을 내리치려는 순간 지수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갔어요. 정확하고 강력한 앞차기가 그의 명치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실력이 발휘됐어요. 으악! 학생이 물병을 떨어뜨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수의 팔목을 잡고 있던 학생이 당황하며 더 세게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왼팔로 그의 손목을 틀어서 제압했어요. 동시에 무릎차기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아! 두 번째 학생도 고통스러워하며 박지수를 놓았어요. 그때 세 번째 럭비부 학생이 화를 내며 박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수는 침착하게 그의 돌진을 기다렸어요. 상대가 가까이 오는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이 정확히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고 세 번째 학생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일이 불과 1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3명의 덩치 큰 럭비부 학생들이 모두 바닥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치어리더 중 한 명이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쓰러진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거지? 럭비부 3명을 혼자서 쓰러뜨렸어. 완전 액션 영화 같잖아.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한 동양인으로만 알려졌던 지수가 실제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무술가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쓰러진 남학생들을 부축하며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약자라고 생각했던 지수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또 건드리면 똑같이 해줄 거야. 곧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상황은 교무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이미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은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용한 동양인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박지수를 바라보는 학교 전체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지수가 럭비부 학생 3명을 제압한 사건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조용한 동양인의 완벽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교장 피터스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들, 학부모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먼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진술을 시작했어요. 박지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럭비부 애들이 먼저 괴롭혔어요. 맞아요. 성희롱도 하고 물병으로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박지수는 정당방위였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동안 지수에 대한 괴롭힘을 목격했던 다른 학생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학생도 나섰어요. 저도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박지수가 도와주려다가 타깃이 된 거예요. 매일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인종차별과 학교폭력의 결과였던 거예요. 담임교사 스펜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박지수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인정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어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럭비부 학생들의 부모는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며 지수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라며 박지수를 옹호했습니다. 교장은 모든 증언을 종합한 후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종차별과 성희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지수 학생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결국 럭비부 학생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주동자는 퇴학 처분, 나머지는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었지만 명백한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마무리됐어요.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신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지수에게 다가오는 학생들이 생겨난 거예요.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중국계 학생이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도와준 것도 이번에 용기 낸 것도. 히스패닉계 학생들도 박지수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제 친구할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이제 지수는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너 정말 태권도 잘하는구나. 어떻게 배운 거야?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것, 부상으로 꿈을 접게 된 것,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것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와, 국가대표였다고? 완전 대박이네. 그럼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다. 친구들은 지수의 과거를 알고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수의 사건이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한 거였어요. 체육교사 앤드류도 지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수야, 혹시 체육 시간에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른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너무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응원할게. 내 실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줘.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가 된 거였어요.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던 지수는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당당함이 돌아왔어요. 체육 시간이 되자 앤드류 교사가 박지수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지수야, 오늘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 지수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이 박지수를 주목했습니다. 며칠 전 복도 사건 이후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먼저 태권도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앤드류 교사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5가지 정신이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의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박지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배어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예요.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참고 견뎌 이겨내는 것, 자기 수련이에요. 네 번째는 극기, 자기 자신을 조절하며 자기 의지로 이겨내는 거예요. 앤드류 교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럼 5번째는 뭐야? 백절불굴이에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에요. 지수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어요. 태권도는 남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범을 보일 차례였습니다. 지수는 기본기부터 시작했어요. 정확한 자세로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동작에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완전 프로네. 클라이맥스는 공중 돌려차기였습니다. 지수는 높이 점프해서 완벽한 돌려차기를 선보였어요. 체육관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박,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지수야, 정말 대단해. 앤드류 교사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수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라고 했지? 혹시 우리 학교에서 특별 활동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에는 관원이 거의 없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는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동안 괴롭힘 당한 것, 친구들이 생긴 것, 그리고 체육교사의 제안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견뎠다니. 며칠 후 아버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앤드류 교사와 교장을 만나 태권도 특별 활동에 대해 논의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네요. 특별 활동이 시작되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박지수와 친해진 친구들이 먼저 신청했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도장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운 학생들이 정식으로 등록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도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범님, 이 동작이 맞나요? 지수야, 좀 도와줘. 지수는 아버지를 도와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에서 국가대표였던 실력을 발휘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분위기였어요. 태권도 정신이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괴롭힘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지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동양인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많은 친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구나.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태권도를 통해 박지수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고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어요. 미국 땅에서 한국의 전통 무술이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